나는 결국 전처의 게으름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다. 나는 하루 12시간을 일했고 출퇴근까지 합치면 14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저녁 8시 반쯤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끼도 없었다. 그런데 전처는 오히려 나 들어오자마자 애들 보기가 힘들었다면서 아이들을 나한테 넘겼다. 놀아주라고 하고 씻기라고 했다. 애들을 아침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 5시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3시간 반 돌본 게 다인데 그걸로 힘들다며 전부 떠넘겼다. 그래도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어리니 내가 조금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진 참아야지 하면서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 손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나이로 자랐는데도 여전히 내 밥은 없었다. 나는 결국 말을 꺼냈다. 나 혼자 벌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는 제대로 서포트를 해주던지 아니면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라.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일하기 귀찮다는 말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서포트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전처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뇌리를 스치던 것은 나는 반려자나 배우자가 아니라 이 여자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내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이 여자와 살다가는 결국 내가 다 갈려나가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어른이 잘 되겠지 하면서 기대하지만 사람이 게으른 건 절대 못 고친다. 지금도 애들 양육비로 주는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다. 그래서 아이들 옷이나 신발이나 용돈이나 심지어 컴퓨터와 자전거까지도 여전히 내가 직접 사준다. 내 가장 큰 걱정은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전처가 아이들에게까지 빨대를 꽂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게 두렵고 불안하다. 여자들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코티솔이 분비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일본은 전업주부라면 아예 어린이집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은 전업주부이면서도 어린이집에 다 보낸다. 아기가 1살이어도 2살이어도 일단 보내고 본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는 낮 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다. 브런치 먹고 놀거나 소개팅 앱 돌리거나 하는 게 일상이라고 한다. 나풀이 시간이 딱 어린이집에서 애들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들으니 맞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육아를 떠넘기고 또 논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적어도 남편이 하루 14시간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게으름에 젖은 사람에게 그런 기대는 사치였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다. 게으른 배우자는 가정도 망치고 남편의 인생도 망치며 아이들의 성장 환경마저도 무너뜨린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떠넘기고 또 놀러가는 게 전부였다. 그런 사람과 생활하다 보면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혼자 사는 집구석 꼴을 잘 보면 어떤 여자인지 잘 알 수 있으니 조심해라.